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정규 강의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또 도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만큼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많아요. 역시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정 그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응원한다, 아니,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니, 여기서 이걸 약간 이렇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앞으로 시장의 변화로 작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놓치기 싫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보증금 반환 대출 때문에 표가 날아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 내용 안에 이해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채팅창이나 댓글을 보면은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도 계세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시장에 참여하니까 원희룡 장관님 말씀 안에 이해 충돌과 말이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람들이 저 엉터리다 아니면 실무를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표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자꾸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따라서 거기 들어가면 저는 바보예요. 여러분 업무를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회계 업무를 하세요? 그럼 전 그 회사 회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예요. 뭐 축구 선수예요. 전 가면 그냥 장난감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감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영역이 여기니까 제 생각이 뚜렷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장관님이 지난 1년 동안 표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말 안에 서로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멍청해서 모르는 뜻이 하늘의 맹세코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밑에 내려보면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시장 원리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요와 공급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세상의 모든 건 수요와 공급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자동차, 멋진 이성,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 같은 여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수요가 없으면은 절대 인기 없어요. 전세가 여태까지 유지가 된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평가할 건데요?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잘못한 거죠. 집의 보유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빌라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가 2억 9천인 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외 공무원 친구 불러다가 얘기해주면 처음에 안 믿어요. 야, 집값이 3억인데 디파짓이 3억이야. 그러니까 디파짓 그러니까 키머니잖아. 디파짓 3억 해놓으면 그냥 쓸 수 있어. 월세가 없어. 렌탈이 없어. 테넌트가 되려면 디파짓 3억 듣고 끝이야. 그 프리야 하면은 what 이래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집값이 3억인데 3억의 돈을 맡기면 그냥 살 수 있으면 그럼 막 관리나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 기능에서 멀어져 있고 부동산은 그냥 정치의 영역이 된 거예요. 집값 바닥에 대해서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요. 경착륙을 피했다. 집 가지신 분들 경착륙을 피했나요? 아니요. 폭락했죠. 전 경착륙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뭐냐면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아니죠. 공짜로 빌려줄 건가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제발 감정을 잠깐만 빼세요. 전 감정적으로 사람 컨트롤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선동하는 거.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항상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감정을. 전세 사기 당한 분들 거의 절이 거의 무이자 대출 지원되거든요. 그럼 돈 뿌리는 거예요. 그거 무이자에 가깝거든요.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피해자니까 안타깝고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 전 심지어 보증금 돌려주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돈 푸는 거예요. 그건 돈 푸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집주인이 빚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공짜일 것 같아요. 또 엄청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심 달래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길어도 1년이다.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 개입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완화해 준다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일단 다주택자는 나오기 어려워요. 취득세 때문에. 그래서 항상 특정 어떤 대상이 하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특정 집단이 주로 하는 생각을 캐치해서 그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고요?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이 욕하든 어떻게 하든 나중에 표 못 받으면 이게 그냥 아웃인데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가 있죠. 역전세난이나 아니면 전세 개편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갭 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갭을 서로 벌려놓겠다? 그 본인도 뭐 전세입자였던 얘기시고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전세제도 개편 방안이 있나? 요게 좀 있거든요.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막상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주식해서 없다. 다른 집을 또 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애처럼 보이시잖아요. 전세는 여러분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어요. 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전세는 못 돌려줄 수도 있다니까요. 못 돌려주면은 그 대가로 집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세입자가.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정상적인 시장은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 2억 정도였어요. 60%, 40%, 한 40에서 60%였단 말이에요. 3억짜리 집이 전세가 2억인데 2억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못 돌려받아요, 돈을. 그럼 지지부진 가다가 결국 이 집을 가져가요. 떠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아니면 경매업자가 비싸게 받아서 다 갚아주거나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빌라가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서 그래요. 매매가랑 전세가를 벌려놓으면 사실 이 문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주인은요, 그 돈 받아서 쓰려고 전세 놓는 거예요. 전세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걸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반기랑 내년에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내년에 총선이죠. 법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뭔가 이런 딱 가둬놓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전세 공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를 막겠다고 하시거든요. 괜찮아요.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가격은 결국 올라갈 거고요.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전세가 올라가다 못해 공급 부족이나 수요가 많이 나올 때 매매가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얘기 했다가 나중에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만약에 이대로 하셔서 전세를 놓을 사람들을 한번 꺾어놓고 또 우리에 가둬놓고 범죄 취급하고 이거저거 보증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세 놓을 사람들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나중에 매매가까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차 3법 플러스 알파가 될 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임대인, 제공하는 사람들은 더 괴롭히고 수요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왜냐면 월세 시장이 이 정도까지 버텨준 적은 없는데 지금은 월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간에 한번 좀 발을 빼셨어요. 전세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여전히 또 언론 앞에만 쓰면은 어떤 분들이 원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주 물량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간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1부터 100이란 생각이 있으면 한 10이 안 됩니다. 민간을 싫어하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전세 시장에 대해서 원장관님이 어떤 발표를 하실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다시 공급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올 것인지가 되게 포인트예요.
수요자도 억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세 대출을 이제 안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족쇄를 취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앞으로 오늘 기사를 필두로 나오는 대로 계속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씁쓸한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